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은 10월 20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현재 우리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흘러가고 있는지 지수를 중심으로 정리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소폭 빠지고 있습니다. 0.07% 약보합이죠. 2051포인트이기 때문에 2050선은 그래도 성공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투자 주체별로 보겠습니다. 1666억 원어치 외국인의 양호한 평균적인 양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역시 1.98포인트가 상승을 하면서 강보합세를 띄고 있죠. 주체별로 보면 역시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아주 그냥 잘 사들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4원이 내리면서 1060.8원으로 다시금 1060원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 마신 정재훈의 황금마디를 찾아라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을 상세하게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정재훈 매토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시황 체크 포인트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예, 여전히 왕성한 시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꾸준하게 거래소 시장 쪽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도 좀 보게 된다면 어느덧 이 10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소 같은 경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로감은 좀 지속적으로 좀 쌓여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의 기조는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지수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피보나치 조정대를 이용해서 보게 된다면 2040포인트대를 안착을 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현재 이탈되는 흐름들이 없는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100선까지도 어느덧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한 일단은 급락보다는 단계적인 추세 상승을 좀 그리면서 갈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까지도 함께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박스권역의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지금 현재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10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보나치 조정대를 좀 보게 된다면 50%에 대한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50%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한 차례 상승을 해준 이후에 이중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재차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최근에 형성됐던 8월 달에 형성돼 있던 약 560포인트 부근까지는 재차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이제 코스닥 시장까지도 매기가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추세적인 상승은 그릴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무작정 기다리는 그런 부분들보단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닝 시즌이 어닝 시즌 현재 도래가 되고 있고 실적이 이제 발표가 꾸준하게 좀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게 된다면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상승폭이 좀 크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투신 쪽에서 어떠한 종목군들을 좀 매매를 했는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코스닥 종목군들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좀 기다릴 필요성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주는 그런 종목이라면 한 번쯤은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이 올라가는데 내 종목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크게 상심할 필요성은 없다. 즉 순환매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면 무리하게 로스컷을 하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에 갈아타는 것보다는 좀 홀딩 관점 유지하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홀딩 관점. 지금 시장 상황이 좋다라고는 하지만 지수대 자체라든가 시장의 전반적인 높이 자체가 약간은 좀 부담감을 느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 수급 특징주라면요.
예, 오늘 종목은 4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코스닥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대부분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파라다이스입니다. 오늘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현재 3마디째의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오전장엔 다소 탄력이 좀 약한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일단은 따라서 들어가지는 말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고 한 마디의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상승 마디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재차 상승 시도가 나와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거의 29,000원 정도대를 목표가로, 단기적인 목표가로 좀 삼으면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약 한 3% 정도 상승을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목표가는 약 29,000원 정도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장대 양봉이 두 개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눌림목을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즉 27,000원권역대 일단 요 초반권역에 눌림을 준다면 어느 정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을 한 6%에서 7%에 대한 수익을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매일유업이라는 종목입니다. 매일유업이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금일 같은 경우 고점을 경신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일유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의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일단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한 차례 상승을 해줬었고 그리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목표치가 도달을 해주고 난 이후에 4거래일째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금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마디가 더 상승을 할 수 있다. 결국은 48,000원 부근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 가격대에서 보시더라도 약 한 8% 정도의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제가 종목을 오늘 가져나온 종목군들은 외국인 쪽에서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결국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유가 없어서 못 팔 정도랍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 최근에 2차 전지 시장이 상당히 강한 모멘텀을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마무리를 짓고 난 이후에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신고가의 흐름을 기록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중기적인 목표가를 보게 된다면 큰 상승 N자형의 목표치가 나오겠지만 일단은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함께 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한 차례 상승을 했었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이 상태에서 목표가가 도달을 해놓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목표가가 도달을 하고 나서 쉬어가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대를 현재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21선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추세는 유지를 해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전고점권역인 55,800원대의 돌파 시도는 재차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고점을 형성했을 때의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거래량에 대해서 증가가 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메디톡스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은 박스권역의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고점권역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값으로 증가가 되는 모습들, 그렇다면 결국 18만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고점 돌파 시도가 나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래량 또한 마찬가지로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높다라고 좀 보셔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대표적으로 매도톡스를 좀 보시는데요. 일단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시장의 수급적인 주체가 중심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동양그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된 동양그룹 계열사가 이 시가총액이 사흘 만에 1,500억 가까이 증발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뭐 3일 가까이 빠졌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관련주도 일제 하락세인데 동양그룹주는 앞으로 어떤 결말로 치닫게 될지 그 시나리오가 좀 궁금하고요. 투자자들이 뭐 할 수 있는 대응이 있다라면 뭐 무조건 판다는 쪽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또 뭐 좋은 쪽으로 한번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한번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예, 일단은 주식이라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 자산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주가를 예측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금호그룹이라든가 최근에 있었던 STX 그룹주들을 보게 된다면 주가는 곤두박질 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결국 회생 절차를 진행을 할 것이고 어느 정도 매각계에 대한 부분들을 착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주가는 나름대로 감자라는 부분들을 했을 거고 유상증자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진행을 할 겁니다. 결국에는 이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 타협점을 좀 찾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 리스크가 좀 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회복을 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보는 이 시장이나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단 한 부분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피하자라는 부분들이 철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신규적으로 관심을 좀 있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라면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투기적인 관점으로 종목을 보는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문제가 있고 탈이 있는 종목군들은 보지 말고 향후에 정상화가 되고 나서 봐도 늦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종목군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거 위험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삼성엔지니어링의 어닝 쇼크 여파로 이제 건설주들이 동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그렇게 우량하고 잘 나가던 기업이 분기별 그 손실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낼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든다라고 하는 투자자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 흐름대로 가면 이제 3분기 실적이라든가, 그 이후 실적들도 좋은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떨까요? 자, 삼성엔지니어링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다른 종목군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배열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어닝 쇼크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건 사실 며칠 전에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잠깐 좀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금요일입니다. 10%까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이때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개파락 출발하면서 양봉을 좀 만드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핑계거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등급에 대한 강등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여파가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삼성엔지니어링이 어느 정도 이 실적 부분은 다음 분기라든가 향후에 실적 전망을 좀 예측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삼성엔지니어링 쪽은 해외 플랜트 쪽을 대부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길게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면 삼성엔지니어링도 충분히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주가 상태를 좀 보게 됐을 때 상당히 좀 소외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에 대한 필요성은 좀 갖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한번 생각을 바꿔보게 된다면 실적이 이제 향후에 나빠질 대로 나빠졌습니다. 나빠질 대로 나빠졌는데 만약에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주가는 선반영을 받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 섹터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좋은 부분들은 아닙니다. 정말 서프라이즈 할 정도로 좋은 부분들은 아닌데 경기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보다는 미래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지금 7만 원대의 주가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거의 30만 원대에 육박했던 그런 주가입니다. 그런 흐름들 속에서 지금 7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조금씩 모아 분할 매수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가격대까지는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일단은 관망입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대량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는 시점부터는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일단은 관망을 하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좀 줄어들 때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업종별, 섹터별로 다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오늘은 좀 좋지 않은 소식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 급락세 보이면서 전기차 관련주도 일제히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테슬라 왜 이렇게 급락했는지 그 배경 설명과 함께 향후 이 전기차 업종의 전망, 전략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예, 테슬라 모터스가 전날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단기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요. 어느 정도 이 기대감에 의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수백 % 상승을 해놓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단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전기차가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2014년도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단 출시가 됩니다.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모터스 같은 경우는 올 3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들에 있어서 3,000대가 좀 판매 목표였었는데 그 부분들을 초과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약 7,000대 가까이 배가 넘는 판매를 올렸는데요. 그렇다면 충분히 좀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내년까지 보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관심을 이제 슬슬 가져볼까 하고 매수 포인트를 좀 타진해보는 전략들이 유효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많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현재 함께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 121선 부근들, 종목군들 다 통틀어서 121선 부근들이 일단 지지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느냐 이 부분들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차 전지에 대한 쓰임은 활용도는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아마도 121선 부근에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게 된다면 좋은 수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인데 삼성의 SDI는 유독 괜히 혼자 이렇게 잘 나가면서 따로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때문에 삼성 SDI가 큰 모멘텀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 삼성 SDI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후발 주자들도 어느 정도 순환매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2차 전지에 있는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 모두 죽은 게 아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삼성 SDI도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솔브레인도 마찬가지로 양호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히 꺾여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단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테마주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이 단기적인 호재성 재료로 갖다가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실적적인 부분들은 꼭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또 도전을 해봐야죠. 369%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은 매일 유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었었는데요. 매일 유업. 분유가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마디째가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3마디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추가적으로 1마디는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잠깐 보시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 3거래를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도 잠시 숨고르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수급적인 부분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현재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매일 유업도 마찬가지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고요.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4,650원권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44,000원 부분부터는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6%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41,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메일로 오늘 도전 종목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와 함께 마디투자 비법에 대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좀 파생 시장이 상당 부분 좀 출렁거린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와 있습니다. 김도훈 멘토를 연결해서 현재 파생 시장의 흐름이 과연 어떠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그 배경은 무엇인지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선물왕 주쌤 김도훈 멘토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선물 시장의 흐름과 흐름에 대한 진단과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네, 일단 시장 급반등은 연출이 된 것. 일단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급반등이 되면서 내 종목, 그 다음에 내 계좌는 올랐나라는 물음표를 한 번 더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장이 상당히 출렁거렸다라는 결과는 여기서 떴습니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투신 쪽에서 공격 드라이브가 걸려들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투신은 매도 누적이 좀 있었던 상태입니다. 포지션상 매도 누적에서 급반등으로 위로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힘껏 3천억을 위로 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바닥에서 급반등을 연출을 시켰는데요. 그러고 나서 현재 기준점에서 2,200억대의 매수를 유지하고 방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확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보면 지금 전 세계 증시가 특히 동아시아 증시 쪽이 일본 정도만 강보합을 유지이고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좀 강하거든요. 하지만 대만, 홍콩 쪽의 모습을 보고 상해 쪽의 모습을 보도 그닥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반에 좋았었고요. 그런데 이 고용지표 발표를 보고 시장의 움직임들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투신 쪽에서 총 자신들의 포지션 자체를 살짝 이렇게 보여드리면 투신 쪽의 포지션이 금일장에 2200 지금 78억대 들어와 있죠. 그런데 총 누적 쪽이 2241억의 매도입니다. 자, 반을 딱 잘랐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측적으로 혹시나 하는 지금 미국 쪽의 외신 자료를 지금 월가 쪽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요. 전체적으로 고용지표와 시장에 대한 부담 요인은 아직 없다. 긍정으로 화답이 될 것이다. 상승세의 지속됨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이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 아직까지는 없다.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투신 쪽에서 손절을 먼저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에 따른 급반등이었고요. 옵션 시장 쪽에서 이제 콜옵션의 변동이 오전 초반에 거래 대금이 수반되면서 움직이던 것이 거의 다 축소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풋옵션 쪽으로 오히려 증감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풋옵션 증감이 나오면서 시장은 반대쪽으로 디커플링 쪽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는 형태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 대비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 자, 좋긴 좋죠. 그런데 이게 과연 주도하고 왔는지가 가장 저는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현재 외국인들은 앞에서 보였던 시장 종합 쪽에서 지금 2,396억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는 1,400억을 기준으로 누적 포지션 자체가 매수 추이냐 매도 추이냐를 가늠할 수 있는 위치로 전환이 됐습니다. 보시면 1,400억을 여기서 빼버리시게 되면 이게 매도로 전환이 되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까지 지속되었던 총 누적 포지션상 개인만이 매수세를 잡고 있었던 포지션이 지금 외국인도 함께 매수세로 좀 잡혀주고 있다. 그래서 종가, 최종 쪽의 수급 변화 추이는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관점에 프로그램 쪽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요, 중요한 자리 포인트 상에서 현재 기준 쪽에서 프로그램 쪽의 모습을 보면 차익과 비차익이 모두 다 베이시스 자체가 2점대를 넘어서서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제도 종가 부분이 1.68에 끝났는데 베이시스를 아침 초반부에 2점대로 들어올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2.2대가 들어오면서 위로 슈팅을 좀 빵 터뜨리고 있는데 내 종목은 안 간다라는 거죠. 예, 개별 종목군들의 움직임만 상당히 좀 강한 모습. 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은 힘이 좀 약합니다. 프로그램이 베이시스를 감안해서 들어올림에도 불구하고 힘이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과 현물의 지배가 나오면서 시장은 계속 눈치 장세를 지속하면서 가두리 박스인데 그 가두리도 폭 자체가 약하지만 현재 투신 쪽이 한번 빵 하고 위쪽으로 쐈던 이 의도가 무엇인지는 아마도 내일쯤 결론이 또는 금요일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보통 금융투자 창구를 집중해서 보는 것도 있지만 최근 들어와서 올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투신 쪽의 흐름도 잘 보셔야 된다, 유념하게. 그래서 늘 말씀드렸죠. 투신과 외국인이 동반해서 당일날 매수로 들어오면 우리도 매수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대응 전략적으로 보시면요. 역시 외국인과 투신의 공격적인 매수 포지션이 지속성을 가져가는데 이 부분 대비해서 개인 창구, 이 개인 창구의 매도 포지션이 축소가 이제 미결제를 좀 줄일 준비를 하겠죠, 일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고점 자체가 계속 고점이다 분명히 누가 봐도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머니게임으로 올라가겠다라는데 저희가 계속 그래도 난 고점이야 라고 고집을 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지금 시장은 특히 파생은 제일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족들과 항상 얘기할 때는 파생은 대응과 눈치의 영역이다 라고 분석과 전략의 영역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확률의 계좌를 보면 보이는 그대로를 보고 매매를 하다 보면 그것이 더 대응 영역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수익 구조로 가져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금일장 이제 오후장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그 얘기 드렸죠. 녹색 신호등의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오면 매도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매도 지속을 합니다. 그리고 밖에 있던 캔들이 녹색 등 안으로 들어오면서 양봉 뚱땡이를 만들고 들어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확정 시그널을 잡습니다. 그래서 매도로 갔는데 중요한 것은 어제부터 지금 황금 라인이 금일장, 오후장 라인까지 변경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273.10자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일단 오늘 들어올리는 척하다 추가적으로 들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들어올렸죠. 그러면 기술적으로 위로 하나의 템포를 개인들의 악소리를 조금 유발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당길 수는 있다. 그 당기는 수반은 누가 해야 된다? 투신과 외국인이라는 거겠죠. 하지만 그 강도 자체가 지금의 규모 정도만 지속된다라면 올라가기도 제한적인 상승밖에 없다. 계속 그 말씀 좀 드리겠고요. 우리나라의 변동도 수요일 날보다는 주 후반부 목요일과 금요일 날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큰 그림에 조금의 집중적인 트레이딩으로 신규 자금들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오늘보다는 내일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마찬가지 관점에서 이 황금 라인, 오후장 황금 라인이 273.10 라인의 정확한 안착.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안착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볼게요.
여기가 황금 라인이라고 한다면 273.00이라고 한다면 내려와 있다가 올라갔죠.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어떡합니까? 지지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정확한 지지와 저항의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준점에서 요 273.10 자리를 정확히 안착을 못하고 옆으로 치고 있기 때문에 안착할 때만이 매수 포지션으로 전향을 하고 여기서 저항이 계속 걸리면 여전히 매도를 치는데 짧은 매매로 승부를 하자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어제부터 신호등에서도 상당히 쉽지 않은 매매가 지속되면서 짧게 아니면 관망세로 일관하는 로직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기준점으로 놓고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기준점에서 종가상 외국인과 투신의 매수 규모가 축소가 나온다라면 저는 축소의 강도를 보면서 자신 있게 273.10 위점에서 매도를 때리고 짧게 한 땀을 수익을 챙기고 그 수익금으로 오늘은 어제 오늘 너무 고생하셨다는 생각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치킨에 맥주 한 잔 피로를 한번 풀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도영 멘토와 함께 치맥 얘기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물시장에 대한 분석을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내일은 1등주입니다. SK증권 여산 PIB센터 조윤석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투자 전략부터 알려주십시오. 네, 우선 외국인의 기록적인 순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크게는 7조 가까운 추가 매수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관측들이 나오는 바, 계속적인 외국인 매수가 진행이 되는 우호적인 수급이 연출된다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적 시즌 영향으로 좀 주가가 차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상승보다는 종목별로 조금 차별화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그간에 계속적으로 수급상 걸림돌이 됐던 모습이었죠. 투신권의 펀드함의 물량 같은 경우도 무리 없이 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세는 유지가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개 정도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바로 환율입니다. 현재 환율이 1061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환율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에 대한 민감한 업종, 음식료 업종이 미리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의 확대를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수급 측면에서 보면 지금 선물 부분에서 미수 매결제가 13만여 개에 육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단기 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는 최대치에 가까워졌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또한 위쪽으로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매도보다는 우선적으로 종목별 대응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움직이지 마시고 홀딩하시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전문가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좀 홀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군요. 시장이 좋다고 이제 괜히 이제 엉덩이가 저도 좀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 거리는데 이럴 때로 좀 워워 하면서 좀 가라앉히는 그런 차가운 냉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요즘 들어서 1등 종목들은 주로 어떤 분야에서 나오는지 큰 숲부터 짚어볼까요? 네, 여전히 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3D 프린터가 굉장히 유행이고요. 3D 프린터 사업 성장성 그리고 진출 기업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 형성에 대한 컨센서스가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PC나 딜리, SMEC 같은 기존의 테마를 얻겠다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또한 태양광 같은 경우도 해외적인 퍼스트솔라가 급등을 계속하면서 태양광 시장이 완연하게 바닥 탈출하는 모습이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라는 거기 때문에 OCI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태양광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엔터레저 쪽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소비가 여러 가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집중되는 모습이 카지노나 기획사 쪽으로 수혜가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대표적인 업종 내 종목으로서는 파라다이스나 GKL, SM 등이 최근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3D 프린터주, 태양광 관련주, 엔터레저주 등등 상당히 좀 시장에서 그동안 각광받던 업종과 좀 어두웠다가 이제 요즘 들어서 터닝을 하는 그런 분야 등등 이게 상당히 좀 잘 배합이 되어 있다 싶은 생각이 드는군요. 자,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좀 1등 이어갈 종목으로는 오늘
SM을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어제도 저희가 SM에 대한 추천을 받아봤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중복해서 이런 의견을 주는 종목엔 더 눈길이 갑니다. 좀 상세한 설명을 주십시오. 네, SM 같은 경우는 그가 많이 하락을 했었던 이유부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간 회계 처리에 조금 미숙한 점이 조금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던 것도 바로 그 이유였었고요. 그래서 회계 처리가 시장이 바라는 대로 좀 진행이 되는 면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소속 연예인들을 보시게 되면 EXO라는 그룹이 굉장히 지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국내뿐만 아니고 중국 시장에서도 매우 인기를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멤버 구성상 중국인들이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뿐만 아니고 친근감이 조화가 돼서 굉장한 인기를 끌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M은 기록적으로 중국 시장 소비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그간의 중국 시장에 대해서 미미한 수익을 거뒀던 것이 이번에 엑소 진출을 통한 여러 가지 콘서트가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에 대한 결정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도 일본 및 동남아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같은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자회사들이나 관계사들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관 주체들이 현재도 강하게 매수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SM 가격대에 대해서 잡아주십시오. 네, 지금 매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39,000원 정도 소폭 장중 조정에 나왔을 때 매수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약 5만 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에 이어 4분기에 폭발적인 이익 성장성이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만 원 정도는 무리 없이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도 정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3일 전 정도 가격이었죠. 35,000원 이상에서는 아주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5,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지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SM에 대해서 조윤석 과장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또 추세매매 달인 박효진 전문가 JB스탁에서 큰 활약을 하고 계시죠.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추세매매를 하기 위해서 현 시장에서 또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될까요? 네, 그동안 이제 우리 국내 증시를 이끌어줬던 경기 민감 업종들이 시세의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서 가격적으로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시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그동안 소외가 되었던 업종이죠. 통신이나 음식료, 섬유, 의복 같은 이러한 좀 내수 업종에도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아졌었습니다. 하지만 수급을 체크를 해보셨을 때 여전히 시장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주체는 외국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해서 계속적인 좀 매수세, 그 경기 민감 업종에 치중한 매매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도 우리가 조정이 온다면 포트 안에는 꼭 경기 민감 업종 하나씩은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외인들이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전기전자나 운수장비, 화학 업종에다가 또 최근에는요 철강주 그리고 또 유통이나 금융 쪽으로도 순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도 업종 체크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장기 박스권 2050포인트를 좀 시장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중요한 수치로 봤는데 지금 지수가 코스피 장기 박스권 상단인 2050선에 도달을 한 만큼 앞으로도 우리가 좀 신고가 계속 가는 종목이 또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를 쓰고 있는 종목의 매수에 동참을 하는 전략도 우리가 가져보면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뒤에서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이러한 의미가 지수의 저항대를 뚫고 좀 고점을 높여간다는 의미가 악성 매물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좀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장이 나오더라도 실적이 턴하고 있고 경기 민감 업종 쪽으로의
매수세의 그 대형주 우리가 포트에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이번 주에는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경제 지표가 많이는 없지만 목요일에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을 불러일으킬 만한 지표가 있죠. 중국과 유로존에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좀 확인하시고 신규 매수에 또 하시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또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바로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가 좋고 앞으로도 그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2개를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한라 비스테온 공조입니다. 투자 포인트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전기차 그리고 친환경차의 수혜가 좀 받을 수 있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미국에서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전기차의 판매량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차에서 부품업체,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종목을 관심을 두셔야 되는데 바로 한라 비스테온 공조가 그러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가스 그리고 연비 규제에 관한 그 규제에 대한 강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조 부분에 대한 역할이 좀 중요성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조 부품 같은 경우에는 냉방과 난방 시에 내연기관에서는 엔진의 힘에서 좀 빌려 쓰거나 아니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용량을 많이 소모를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의 주행거리와 연비 성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이 공조, 한라 비스테온 공조가 차후에도 시장에서 그 관심을 받으면서 여전히 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기술적으로 한번 흐름을 보시면은요, 굉장히 상승 흐름이 여전히 정배열로 되면서 그대로 좀 지속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던 그 수급 주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관들은 순매도에 나서고 있는데 기관의 매물을 지금 외인들이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고점 부근에서도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주가를 어느 정도로 좀 받쳐주고 부양을 할 수 있다고도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시에 매수를 하면 시장 상황에 좀 상관없이 좀 안정적인 흐름 보여줬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로 짚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추세가 좋은 종목은 제가 인하전공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강보합권 부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선박 엔진 관련된 그 대형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전방 산업이죠. 조선 기자재에 속하는 그 종목이기 때문에 조선 산업이 그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가 있겠고, 그로 인해서 수급도 최근에 좀 개선되는 모습 나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조선주가 앞으로 좋아야 되고, 조선주가 수주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내년 2014년에 신조선의 국내 수주가 20% 정도 성장 예상 전망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신조선이 수주를 이제 내면은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기자재를 발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요. 상선 발주의 증가세를 좀 많이 보여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인하전공이 좀 매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선박 엔진, 엔진 기자재 쪽으로도 발주가 예상된다는 점도 함께 꼽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도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고점 부근에서 최근에 좀 외국인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예전부터 또 기관은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이끌어줬던 종목입니다. 외인 매수세 고점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등 오늘 한라 비스테온 공조 그리고 인화전공 현재 시장의 추세에 잘 들어맞는 그런 종목군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또 이제 직접 투자해볼 만한 그런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는 2개 종목을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이 한솔 홈데코네요.
네, 한솔홈데코 제가 한 2주 전에 수익률 드림팀에서도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지금도 매수를 해보시면은 좀 포트에서 좋은 수익률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선정을 해왔습니다. 기업 설명부터 간단하게 드리면은 사명에서 아시다시피 인테리어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목재 사업과 조림 사업이 호조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면서 실적 개선이 좀 유력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테리어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강화 마루 쪽에서도 수요가 좀 나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올해 7월부터는요, 국내에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바닥재의 KC 마크가 없으면은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솔홈데코는 관련된 바닥재의 다 KC 마크를 획득을 했고 국가에서도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았고요. 이 KC 마크를 획득을 했다는 의미는 수입산 바닥재 비중이 시장에서 50%에서 30% 후반대로 감소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영업 환경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질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계속적으로 나와주는 뉴질랜드 조림 사업이 올해 하반기에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나무를 가꾸기만 했다면은 이번에는 벌채 기간에 들어서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뽑아낼 수 있는 좀 기간에 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올해 3월 같은 경우에는요, 신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열병합 발전소를 가동을 하면서 3분기부터 가동률이 지금 100%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 회사에서 연간 스팀과 전기를 각각 26억 원 그리고 32억 원 정도로 좀 하고 있다는 부분도 제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가격적인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요, 지금 현재가 부근인 1755원으로 그리고 오늘 종가 부근 좀 매수 밴드로 제가 잡아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요, 21선 부근이죠. 21선 부근이 1,65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포트의 두 번째로 제가 넣을 종목은 DK락입니다. 이 종목은 개장용 피팅 밸브를 생산하고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이 피팅 밸브가요, 사용되는 산업이 굉장히 거의 다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 해양 플랜트, 원자력, 화력도 그렇고요. 거의 전방 산업에 다 사용이 되고 있고 산업의 기본 근간이 될 수 있는 필수 부품이기 때문에 경기 상황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주 지역에서요, 셰일가스를 생산을 해내고 있고 가스 관련 사업이 확대가 됨으로 따라서 밸브와 피팅 사용량도 증가를 할 수가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난해 약 230억 원을 투자를 하면서 5,000평 규모의 이 공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공장을 통해서 또 새로운 그런 생산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매출에 기여하는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격적인 대응 전략은요, 오늘 종가로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요, 정고점 부근이었던 12,000원, 손절가는 지금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1,4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종목에 대한 추천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포트폴리오 이제 현황에 살펴보면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20% 비중으로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실적 발표와 함께 이래저래 좀 말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의견에 대한 AS만 좀 받아보죠. 네, 그동안 또 관련 업종 중에서 건설주가 또 많이 오르지 못한 면이 있었고 바닥권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고, 추천 이후에 16%까지 상승 흐름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매일매일 종목을 체크를 해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손절가를 좀 벗어난 흐름이 나아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최저점 부근에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아무래도 위에 좀 매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포트에서 제외를 하고 오늘 말씀드린 두 종목 편입을 시켜서 좀 예전에 좀 부진한 수익률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좀 포트를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JB스탁의 박효진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